여러분,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거침없는 CEO, 알렉스 카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과연 이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가 논란의 대상인지 상상할 수 없네요. 이 한마디에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요. 그의 핵심 철학은 뭔지,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논란과 그에 대한 그의 반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만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팔란티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보는 돌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 돌이 멀리 있는 것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이 회사도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주요 고객은 정부기관이나 아주 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힘은 숫자가 말해주죠.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숫자는 팔란티어가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카프가 자기 자신과 또 팔란티어의 모든 결정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핵심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가진 힘과 영향력, 그 근원은 대체 뭘까요? 민주주의? 자유? 글쎄요. 카프의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프가 이건 논쟁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인용한 세뮤얼 헌팅턴의 글인데요. 서구의 힘이 어떤 훌륭한 사상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조직화된 풍력, 즉 군사력을 더 잘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프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하고 또 좀 섬뜩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법치, 인권 같은 가치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뒷배가 없으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카프의 정치적인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언뜻 보기엔 완전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카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쭉 진보주의자였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보가 진짜 진보라는 건 이건 완전 코미디다. 한마디로 세상이 변했지 자기는 안 변했다는 거죠. 그럼 그가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에게는요, 국가의 방위력, 그러니까 미국의 억지력과 이민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낙태라든지 동성애자 인권 문제 같은 보통 진보 진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들은 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제 카프의 이런 추상적인 생각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것도 팔란티어 기술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지점이죠.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팔란티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E와의 계약.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의 철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카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이스를 비판하는 건 선택적 공감을 남용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가 불법 이민자들의 딱한 사정에는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정작 그 이민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 계층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넓게 팔란티어가 비윤리적이다, 감시사회를 만든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카프가 어떻게 방어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비판이 밖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전 직원 13명이 팔란티어가 창립 초기에 이상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썼거든요. 13명. 이 숫자 일단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카프는 이 내부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전체 전 직원 수가 5,000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5,000명 중에 고작 13명.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그 13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카프가 이 비판을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소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의 방어 논리를 정리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제품은 누가 뭘 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쓰기가 가장 어렵다. 둘째, 우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무슬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일은 돈을 준대도 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적대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독특하고 좀 뭐랄까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카프 본인은 그 뿌리를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바로 난독증에서 찾습니다. 카프한텐 난독증은 장애나 약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남들처럼 정해진 규칙, 정해진 교과서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이게 자신을 만든 결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직 힘의 우위를 믿고 기존의 진보, 보수 같은 꼬리표를 거부하는 이 독특한 세계관. 과연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생각일 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